10월 27일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영화가 상영된 것을 기념하는 영화의 날입니다. 영화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영화관인데요. 오늘은 최초의 영화부터 그때 그 시절 영화관의 문화와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특이한 영화관들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95년 파리의 한 극장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관객들이 좌석으로 돌진하는 기차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인데요. 실제로 기차가 돌진했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이 상영되던 날의 풍경입니다. 관객들은요, 처음 스크린을 보았으니까 앉아있는 좌석으로 열차가 돌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1903년작 대열차 강도를 보고 기절한 관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향해 총을 겨누는 배우라,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랜 세월 정적인 사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움직임이 있는 영상은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어땠을까요? 국내의 대중문화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영화와 함께 영화관의 시초가 되는 극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퀴즈 나갈게요. 우리나라에 처음 극장이 등장한 건 언제일까요? 바로 1902년 국내 최초의 극장 협률사입니다. 고종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이 협률사는 연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서 연회장이 하나둘 생겨나던 때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상하다. 최초의 극장은 원각사인데,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알고 보면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1908년에 민간에서 이 협률사를 넘겨받아서 재개관했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원각사로 바꾼 것입니다. 협률사에서 원각사로 이어진 근현대 예술정신은 1995년 개관한 정동극장이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협률사에서는 판소리, 춤, 노래, 고개 이런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최초의 유료 공연 소춘 대유인은 1910년대 사설극장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1910년) 이후 극장은 전통 연희를 공연하던 공간에서 상설 영화관으로 본격적으로 변신합니다. 요즘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 강북을 나누죠. 일제강점기 때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조선인이 주로 사는 북촌, 일본인이 사는 남촌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영화관도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자리 잡았고요. 을지로에 들어선 경성고등연회관은 조선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자 조선인 관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영화관이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관객들이 모두 드나들던 이곳에서는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서양인 권투 선수와 일본인 유도 선수와 겨루는 단편 영화가 상영되던 날, 조선인들은 서양 선수를 응원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일본인들은 야유를 했고요. 급기야 양쪽의 싸움으로 번졌다는데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씁쓸한 일화이자 정숙이 관람 매너 중 하나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인기 있는 대중문화였던 영화. 특히 조국을 잃은 슬픔과 해방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작품들이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한국 최초의 영화는 1919년 10월 27일 처음 공개된 의리적 국토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요, 재산을 탐내는 계모에게 맞서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구 연속 영화 사이에서 조선인이 출연하고 제작한 최초의 작품, 그리고 영화의 날의 시초가 된 작품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은 연극 중간에 움직이는 그림이 재생되는 일종의 연쇄극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이죠. 연극과 영화를 모두 감상하다 보니까 그 시절 영화관에는 무대가 꼭 필요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국내 오래된 극장에서는 이 무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 무대를 없애고 스크린을 아주 크게 확대한 지금의 영화관과는 확실히 다르지요.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영화관은 예나 지금이나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였던 듯합니다. 당시에도요, 모던걸, 모던보이 이 두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연인을 갈라놓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부인석입니다. 부인석. 불 꺼진 공간에서 남녀가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본다?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이런 그 시절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혈기왕성한 남녀를 말릴 수는 없는 법. 풍기문란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극장에서는 은밀한 연애를 즐기는 청춘 남녀가 늘어나면서요. 결국 부인석은 1933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해방 이후에는요, 한국 영화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곧 텔레비전이 보급화되면서 영화관의 성장은 잠시 주춤하게 되는데요.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은 1980년대입니다. 영화 정책이 개정되었고요. 작은 극장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리고 학력과 경제력에 따른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국내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관객들은 취향에 맞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날의 복합 상영관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멀티플렉스도 다양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기에 충분했고요. 이처럼 많은 영화관들이 영화 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어떤 영화관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지역의 맥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영화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 영화관들이 속속 등장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 영국으로 가볼까요? 목욕탕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일명 핫헙 시네마 들어보셨을까요? 남녀 혼탕이란 점 때문에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린 시절 남녀 구분 없이 풀장에서 놀던 것에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춥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화관의 물 온도는 40도 정도 따뜻하겠죠.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실내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세계의 다른 극장에 이왕 온 김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영화관도 둘러보고자 합니다. 45년 된 낡은 밴을 개조한 서울시네마,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영화관입니다. 영화 상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은 성인 16명 정도를 수용할 만큼 아주 협소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문제이지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개장한 그 포부만큼은 그 어떤 극장보다 거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를 둘러볼까요? 세느강에서는 한 번에 38대의 전기보트가 강에 떠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실내 영화관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 위에서 영화를 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단 하루 동안 진행된 보트 극장은 선착순으로 모집한 150개의 무료 관람석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TV와 비디오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영화관의 존폐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영화관은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며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2020년 영화관은 다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외출을 꺼려하는 이들은 영화관보다 OTT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 지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도피처이자 휴식 공간이 되어주던 영화관의 매력,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를 가로다 였습니다. 사실 인생 영화는 나이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고, 어렸을 때는 쿨러닝이라는 영화 보고 자메이카 선수들이 봅슬레이 출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인생 영화 한 3년 정도 차지하다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봄나는 강다인 것 같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유지태 이영애
두 배우가 등장하는 한 영화를 오랫동안 보면 볼 때마다 관전 포인트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유지태 씨가 약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얘기하고 버림받은 역할이거든요. 유지태 씨가 당연히 이입이 되죠. 버림받아 본 기억들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영애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 정선아리랑이 등장하는데 정선아리랑 가사가 서산에 지는 애는 지고 싶어지나 나를 버리고 가는 분은 가고 싶어 가나. 그러니까 버림받는 사람보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도 슬프지 않을까? 나는 왜 내가 굳게 생각한 사랑이 왜 내가 변하지? 이것을 느낄 때 최근에 새롭게 감정이입하고 있습니다. 사랑인데 뭐 잘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